안녕하세요. 머니커리입니다. 요즘 저는 제가 몇 살에 은퇴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이런저런 가정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 이런 고민을 해봤더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하고 투자를 계획하는 일은 젊을수록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과정이 담긴 경제적 자유표입니다. 지금 제 나이에서 몇 년 동안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8천만 원이라고 잡았고요. 앞으로 이 자산들은 연 10%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60만 원을 저축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초록색 칸은 파이어족과 관련된 책에서 봤던 4% 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의 은퇴 자금에서 원금을 절대로 감소시키지 않고 혹은 자산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4%로 봤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제 가정은 연 수익률이 10%인데 4%씩을 사용하니 은퇴 자금이 감소하지 않고 6%씩 상승하는 상황이겠네요. 참고로 파이어족을 다룬 글들의 개념에서는 대부분 5% 성장을 사용하고 4%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익률을 10%로 가정한 이유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4% 룰에 의해 내가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그것을 12로 나눈 월 단위의 소득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 말에 은퇴한다면 평생 35만원 정도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정대로 저축하고 투자한다면 43살에는 월 171만원 정도를 사용하면서 은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세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도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171만원은 조금 적어 보이죠. 그러면 20년을 가정한다면 금액은 월 545만원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충분해 보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48살에 은퇴를 하고 매달 314만원 정도를 쓸 수 있다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매달 280만원 정도만 쓸 수 있다고 해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취미 삼아 하는 일에서 약간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들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간을 더 당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보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개인마다 원하는 경제적 자유의 월 생활비는 다르실 거고 결혼 등의 유무에 따라 저축액이 더 높게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지출액이 많아 표만큼의 저축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면에서 조금 이루기 힘든 저축 계획을 세워본다면 내가 어떻게 지출을 줄여볼까 혹은 어떤 부업을 통해서 나의 저축액을 늘려볼까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인데요. 메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셀러리맨 펀드라는 것입니다. 설정 이후 34%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저희 수익률은 적립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치식을 가정한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되어 있고요. 다만 눈으로 계산을 해봐도 10%보다는 매년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년 조금 넘게 펀드를 했고요. 가장 많은 금액을 넣었을 때는 매일 3만원씩, 가장 적게는 매일 5천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2만원씩 매일 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10%로 잡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이 표입니다. 위의 표는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 삼성전자 우선주의 종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기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꾸준히 상승을 해줬는데요. 연간 복합 성장률로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봤습니다. 표에서 CAGR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간 복합 성장률입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그리고 2014년에서 2019년까지, 마지막으로 2009년에서 2019년까지의 10년간의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싶어서 계산해서 제외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단순히 5년간의 종가만 놓고 본다면 118%의 상승이 있었네요. 2만원에서 45,000원 정도가 된 거니까요. 2009년에서 2014년도 상승폭은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복합 성장률로 봤을 때 그동안 평균적으로 꾸준히 몇 퍼센트 정도 성장했나를 알아봤는데 거의 15%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서 5년 이상 장기간 투자한다면 매년 15%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만약에 배당금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면 재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래쪽은 제가 계산한 수치가 맞게 나왔는지 스스로 검산을 해본 부분입니다. 시장연도 값에 연평균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적용했을 때 해당 기간에 목표가가 맞게 나왔으니 계산도 맞았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펀드나 제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평균적으로 1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컸지만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싶어서 10%라는 수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10%도 조금 공격적인 가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낮춰서 수익률을 잡고 은퇴 계획을 세워보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월급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후에 만족도가 높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세우기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지하게 내 미래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만든 원칙이나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고민들을 통해서 저축액을 늘려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그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변화시켜 나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건설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